거기서 과연 한 번이라도 학교 폭력이나 나쁜 일 같은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까? 했을 때 저는 절대 전부 다 아니요, 저 한 번쯤은 경험해봤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나쁜 채팅이 있긴 했었어요. 분명히 다 그럴걸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서로 연결감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그런 SNS인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계속 이제 연결감을 얻고 싶고. 그때 당시 10대들한테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용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최신 이슈 같은 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더 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아 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댓글이 많이 달린다거나 좋아요가 많이 달릴수록 약간 인기의 척도나 권력관계가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익명으로 에스크를 이용을 했어서 뭐 야자할 때 심심하다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이러면 이제 링크 올려서 친구들한테 질문 받고,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앞에서 대놓고 학교 폭력에 당한 건 아니지만 에스크를 올리면 너 애인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연애 중 왜 그렇게 막 올리냐, 뭐 남자 많은 거 자랑하냐 라던가, 땡땡구에서 유명한 걸레 뱁새 어디 고등학교에서도 땡땡구에서도 유명하던데 저는 성관계를 단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남자친구를 자주 사귄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걸레라는 타이틀을 받고, 그게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장소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퍼져 나가니까 알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내가 인터넷 공간에 있었던 느낌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과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좋아해서 저를 어떻게 보면 질투를 한 거죠. 성매매로 이제 제 몰래 랜덤 채팅으로 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준다던가 다른 남성들한테. 너 몇 살이야? 나 뭐 17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진짜? 너 사진 좀 줘? 이러면은 그냥 아무 야한 사진 같은 거 올려줘도 믿으니까 아무 사진 주고서 제 핸드폰 번호를 주는 거죠. 랜덤 채팅에다가.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로 좀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받아요. 그러면은 야한 말이나 막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부재중이 전부 다 그런 남성들이에요. 또래 친구가? 네, 다 또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제 사진 해갖고 야한 A배우 분들 사진을 해서 이제 다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네 지인이야 내가 능욕해줄게 하면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제 사진 이렇게 돼 있는 거 하고 얼싸를 한 게 막 이렇게 퍼져요. 그게 거기서 다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얘가 나 짜증나게 했어. 쟤 어떻게 좀 욕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관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퍼지게 됐고, 거기로 이제 제 주소를 알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남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완전 오프라인 온라인이랑 경계가 완전 애매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주소를 아니까 배달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20만 원이나 결제한 적도 있었어요. 관리인한테도 얘기하고 제 문에다가도 막 붙여놨어요. 저는 배달시키지 않습니다. 배달시킨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막 적어놓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성인 되자마자 바로 제 지역을 떴어요. 전 아직까지도 2달에 한 번씩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있어요. 착한 척한다. 이쪽은 또 싸가지 없다. 이쪽은 또 조용하다. 이쪽은 또 나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한순간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었는데, 페이스북이나 좀 그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모르는 막 동네 친구들 막 오빠들 몰려와가지고 뭐 누구야 뭐 내가 죽여주겠다 이렇게 막 댓글 달고, 나는 한 명인데 한 뭐 10명 이상? 이런 진짜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욕설이나 저에 대한 비방을 막 퍼부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나갔어요. 나가면 바로 초대해요. 1초도 안 돼서 바로 그 초대기 버튼 누르면 너무 쉽게 초대되잖아요. 바로 초대가 돼요. 프사에 막 메모장에다 제 욕 써놓은 거 캡처해서 프사하는 거랑 이름에다가 이제 김혜원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상태 메시지에다가 뭐 평생 인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종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상황이었고 저 또 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어머니는 이제 밤에 일을 나가는 일을 하셨거든요. 엄마한테 밥 먹었다고 연락하고 엄마한테 손님 많은지 물어볼 수 있는 수단이 휴대폰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계속 오니까 전화하면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문자로 또 욕설을 하니까 나중에 휴대폰을 꺼놨었거든요. 꺼놔도 키면 욕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꺼놓으면은 그 순간에는 조금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뭔가 방 안에 혼자 갇힌 느낌이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다음 학교 가면 같은 교실 안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는 게 고문이었거든요. 저는 좀 먼 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좀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가해 기준은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약간 연상되게 얘기를 하든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이제 다른 동네에 있던 친구가 이제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온 거죠. 그 친구가 제 친구들하고 이제 고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머리도 화려하게 염색을 하고 옷도 좀 짧게 입고 제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친구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제 친구의 전화를 뺏어서 너 뭔데 내 욕하냐고. 연락을 차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받고 무시하면 되겠지. 뭔가 카톡으로 자꾸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 한 서너 명을 초대를 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답해라, 2년 쫄아서 튀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보이긴 했어요.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지역,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있는 애들이었더라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친구가 나를 알든 모르든 내 친구가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네? 근데 재밌어 보이네? 나도 껴볼까? 라는 식으로 해서 방관자가 된다거나 같이 가해자가 되거든요. 저격글을 올렸을 때 댓글을 꼭 누구야? 이렇게 알면서 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모르고 다는 거면 정말 뭐 궁금하니까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네? 궁금하니까 뭐 댓글을 달 수 있죠. 근데 막 알면서 막 누구야? 이러면서 막 키키키가 엄청 찍는다던가 일단 대상이 되면 이 친구를 빼고 단톡방을 만들어요. 맞아요.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이런 얘기를 그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면 내일부터 얘랑 놀지 말자. 그 친구를 한 일주일 동안 왕따를 시키다가 갑자기 또 그 무리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날 저녁에 또 단톡방이 그 친구가 빼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계속 가해가 되는 거죠. 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SNS 파워가 세지도 않고 그런 랜덤 어플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할 수 없고 근데 저의 분노를 어떻게 참죠? 그래서 저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어요. 아니 제가요. 왕따가 되면은 왕따가 된 줄 선생님도 알고 학생 애들 전부 다 알아요. 전 선생님 앞에서 그래서 때렸어요. 이제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제 막 부모님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왕따가 감히 오히려 더 그게 온라인으로 더 커진 거예요. 성매매 하려고 찾아온 남성들도 더 많아지고 더 커졌었어요. 그래서 가해를 했다가 또 다시 가해가 돌아온 거죠. 졸업식 날까지도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너네 엄마 죽여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어가지고 그게 너무 지겨워서 SNS에다 탈퇴했었어요. 늘 무음으로 하고 단체 카톡방은 지금도 싫어해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왜냐면은 친했던 사람일수록 나를 더 잘 아니까 더 그런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더 폭력을 잘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잘 이제 관계도 잘 못 쌓고 그러다 학교 행사도 잘 이제 못 나가게 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았었는데 약을 먹는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평생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휴증처럼 좀 깊게 남아버린? 카톡을 우리가 탈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막 학교 선생님이 공지도 카톡으로 해주고 애들 팀플 한다 그러면 다 막 카톡방 만들고 이래서 우리는 카톡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를 엄마한테 정말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지만 엄마한테 딱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그냥 너가 안 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힘드니까 보지 마. 그거 안 한다고 죽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학교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면 난 정말 약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느낌?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떠한 요구를 했다. 이게 몇 시 몇 분이다. 이런 것까지 다 하루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한 번도 된 게 없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내내 교무실 앞에 서 있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죠. 경찰한테 연락을 했는데 마땅한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으니까 신고를 못 한다는 답변만 들어왔고, 뭐가 당한 게 조금 사이버 쪽이 더 많으니 여기다 연락을 해봐라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이름이랑 너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써놔야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신고가. 그래서 그거를 찾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걸렸었고,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찾아갔고 신고를 했더니 청소년법 때문에 걔는 대안학교까지밖에 안 갔어요. 대안학교 가서 미술심리 치료라고 그래서 그림 재밌게 그리고 왔대요.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일단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다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다 놓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카톡으로 이런 걸 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라도 약간 증거를 남겨둘 것? 증거를 남기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만약에 가볍게라도 학교에서 징계가 열리기만 해도 그 아이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니까. 어찌 보면 방관자였던 적도 있고 가해자였던 적도 있고 또 피해자였던 적도 있으니까 뭔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돼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진짜 안 늦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잘 행동했으면 좋겠다.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매번 고민하다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도 저보고 죽으라고 했었고, 내가 너였으면 진작 죽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저도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서 그 피해를 다 감당해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한 명한테라도 좀 어른다운 어른? 좀 들어주고 방관하지 않고 함께 그 상황에 개입해서 뭔가 움직여줄 그런 어른한테만, 한 분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사히 생존해 달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맞아, 생존해 나가고 있다. 진짜 그냥 그 아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냥 고맙다 아직까지 살아줘서,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